국가에서 공인받은 간첩 저한테 귀뜸해 주더라고요. 90%는 오늘 김정일을 만나는구나. 의원님 술은 나중에 통일되면 그때 내가 밤껏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판도라를 다시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영화 공작의 주인공 흑금성 실제 인물 박채서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출연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영광스럽게 두 번째 나오게 됐습니다. 한 번도 힘들은데 고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뵀거든요. 저 아세요 혹시? 아, 잘죠. 잘 아십니까? 네. 내가 본 중에서 북한군 장교 역할을 가장 잘했던 배우. 영광입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북한군 장교 역할을 했는데 아이리스에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된 드라마가 되면은 네. 우리 김성호 씨를 반드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즉석 캐스팅? 예. 아니 박 선생 부인이 훨씬 더 유명해요. 저는 이제 우리 마누라에는 관심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그 공작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획 단계 때 좀 어차피 영화계에서 돌아가는 일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영화화가 잘 될까? 기본적인 틀은 첫 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이 관객들의 눈높이가 첫 버전 하면 일단 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상당히 자극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영화가 완성이 됐을 때 관객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영화를 봤는데 총성 없는 첫 버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첫 버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간첩 박채서가 맞습니까? 공작은 박채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 두 개 다 인정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SNS에 공작원 간첩 박채서 자군 겸. 씨야 또 오늘 나온다. 처음에는 공작원으로 국가에서 국가기밀공작을 인정했고 그 후에는 간첩으로 또 사법부에서. 법정에 세웠죠. 사법부에서 인정했죠. 제가 박채서 선생 연구가입니다. 근데 연구 안 하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방면 연구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유능한 공작원이었던 거 맞고 영화대로. 그리고 이제 당시 안기부로부터 퇴직금까지 받아 나왔어요. 3억 5천만 원인가요? 네. 받고 나서 공작원일 때 공작원 신분으로 대북 접촉하고 대북 휴민트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하는 것과 안기부를 퇴직한 공작원이 아닌 상태에서 선을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형을 6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네. 보수 정권에서 괘씸죄까지 적용을 해서 좀 과도하게 처벌을 받았다. 근데 괘씸죄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말이라면 막 그냥 무조건 야당 얘기하면 뭐냐 괘씸죄가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북풍을 막고 실제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기여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미운 털이 좀 박힌 거죠, 사실.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답을 간단히 하더라고요. 그 조사를 하는데 7명이 번갈아 들어서 계속 이제 돌려요. 네. 당신이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킨 바람에 이 한반도가 잃어버린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패도 터졌고 연평도 표육도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의제버리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러면 과거의 국정원은 뿅 하고 저 하늘나라 가버렸고 지금의 국정원은 쿵 하고 나타났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 싸웠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가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남편 때문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다 날아갔다. 그럼 우리 가만히 두지 않느냐. 나오시자마자 이 첫 질문은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뭐 분위기가 오늘 더 가볍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무거웠어. 아니 정청래 전 의원 때문에 연구가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퍼진 거예요. 네, 좀 가볍게 그냥 뭐 시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지난주에는 방송 분량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래서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 아주 가볍게. 그 무용수 조명희 씨 있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가수 이효리 씨 예. 함께 광고를 찍었어요. 그리고 찍기 전에 남남북녀 프로젝트 했고요. 예. 조명이가 그때 이제 우리
남측 그 내려와가지고 무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신문에서 자연미인 그래가지고 막 얘를 막 대서특필시켜가지고 남한 젊은이들이 마음을 설레게 한 적이 그래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름을 알 정도였으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에서 야 남남문이 어떠냐 했더니 그게 뭐냐요. 야 남쪽 남자 북쪽 여자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해보자. 네. 자기들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반대로 결혼이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후에 조명희 씨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정영애가 뭐 군 장교한테 거긴 군관이죠. 네네. 군관한테 시집 갔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네.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폐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혼이 무산되고 나서 그때도 엄청 심적을 고통하고 얼굴이 막 완전히 네네. 망가지더라고요. 네. 근데 완전히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돼버리니까 본인이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의 신데렐라에서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제가 의외네요. 동안 소식통에 의하면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갑자기 무거워지네 또. 괜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모두 지금 질문을 잘하세요. 가벼운 질문 하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 네. 전 충격적이었던 게 네. 미국에 포섭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많다. 아니 이게 가벼워요? 너무 무겁지 않나요 이거? 안 가벼웠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거. 네. 저도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정말 놀랐는데요. 네. 그때 그 SSA의 책임자로 있다가 간 사람이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청와대 밑번 초소가 돌아가는 게 눈에 그린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그리고 김무사 조무순 소령이 그 무기도의 어떤 총알 잡는 게 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개뿔다는 소리 나고서 소리를 버럭 질렀거든요.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한 얘기가 내가 비록 미국의 국능을 먹고 있지만 내 피는 한국인 피라더라고요. 4살 때 이민 가가지고 네. 그 분야로 이제 픽업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문가로 들어온 거죠. 선샤인이네. 네.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확인해봤어요. 네. 김우세 진짜 그 방위사업과의 그 종소리인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내가 파악 시작하니까 지켜보고 있던 그 김모라는 그 협조관이 나한테 이제 한 발씩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적절히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료를 저한테 이제 오픈해주기 시작해가지고 확인한 게 그 당시 386명 있었는데 제일 많은 분야가 언론하고 학계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수까지 있어요. 가수까지. 가요계까지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전 가수는 아니죠. 네. 연예인도 있어요. 연예인 이때잖아.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네. 그 학계 그리고 언론,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은 거죠. 아니 이거는 사실 그 박재수 선생의 경로를 통해서 얻은 그 정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요 근래 와서 흔히 쓰는 말이 그잖아요. 공무원이 미국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사람들. 한미동맹에 무슨 문제 생기면 큰일 난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대가는 뭔가요? 그 당시 내가 공통점이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미국 문제인 시민권을 거죠.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가장 이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신변 안정이지 않습니까? 돈이나 경쟁이보다도 신변 안정이죠. 네. 그러면은 왜 미국 시민권을 원하겠어요? 유사시 한반도의 네. 유사시에는 절권적 구제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그거죠. 저한테도 실제 미국 애들이 그런 제의를 했었어요. 저한테 직접 도와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제가 그때도 젊은 정부인데 저한테 뭐 물질적인 그런 그 공세가 한두 번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이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애들도 저한테 이렇게 협조가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쟤를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그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공자원으로서 각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활용 가치가 있었던 거죠. 활용 가치가 있다. 네, 활용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상팔이 터지고 나니까
5월 달에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제일 먼저 미 정부에서 망명해라. 제일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망명이 저는 보니까 다 출국 금지돼 버렸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왜 저를 미국으로 방명을 하고 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보. 네. 그들은 미국 측에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통제를 힘드는 정권을 본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 애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죠. 지금 알고 보면은 북미가 DJ 당선을 위해서 도왔고 네.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못 믿고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집권했을 때 못 믿고 그런 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됐네요.